군부대 안에서 여성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소령에 대한 신상 공개 그 여부가 곧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당초에는요,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족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. 네, 맞습니다.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내일 개최될 예정입니다. 이 특정 사건의 경우에요,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은 항상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왔는데 이번에도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유족에게 그 의견을 물었고요. 유족이 이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군 장교 출신 범죄수사 전문가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에는요, 군인이 가해자인 살인사건이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군인이 강력범죄로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건도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범행이 잔혹하고 증거도 확실한 상황이라서 이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는데요.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이 범행 직후에 이 사람의 행적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. 시신 훼손을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처음에는 어느 공사장이었대요. 근데 그 공사장에서 누군가를 마주쳤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피의자가 현역 군 장교인데요. 지난달 25일에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인근 공사장으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이동을 한 겁니다. 그런데 그 공사장에서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공사 관계자와 딱 마주친 겁니다. 그러니까 공사장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피의자가 이제 차량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차를 보고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피의자가 주차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물어봤다는 건데요. 그래서 이 공사 관계자가 주차 안 된다, 공사 현장이다 라고 하니까 차가 그대로 나갔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당시에 이 차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 이 공사 관계자의 전언인데요. 아하. 아무래도 그 물체가 지금 현재 시신으로 추정되는 좀 끔찍한 상황입니다. 이 이후에 이 군 장교는 인근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시신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도 태연하게 뒤에 시신이 있는데 여기 주차할 수 있어요?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. 범죄 프로파일러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사이버 작전사가 정보사 쪽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화천 쪽에도 오래 근무했다고 하니까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느끼는 그런 쪽이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. 그래서 쉽게 이렇게 살인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했나? 이런 어떤 의구심이 분명히 듭니다. 특수하게 훈련을 받은 어떤 그런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대의 장교들에 대한 심리 관리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소령이었습니다. 곧 있으면 중령 진급도 노리고 있는 상황. 또 다른 범죄 심리 전문가는 바로 이 엘리트 장교라는 사회적 지위가 이 잔혹한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. 굉장히 높은 직위로 승진을 앞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본인의 비위가 까발려지게 되면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. 잃어버릴 것을 너무 염려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잔혹한 행위로다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. 명예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령과 중령은 군대에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.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싶었던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. 검거 당시에는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. 이 자백을 한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피해자가 사실은 그 범행 시 그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절거적인 건물을 골랐지 않습니까?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 반응을 조작을 했어요. 상당히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
검거 당시에 보통 부인하는 게 일반적인데 순순히 범역을 자백을 했습니다. 이런 내용을 봐서는 실익을 따진 계획된 행동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군인이기 때문에 전술을 짠다든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부인해가지고 더 중한 죄를 처벌받기보다는 순순히 자백한 다음에 선처를 받는 것인데 선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물증이 모두 확보됐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던 거고요. 또 그 이 사건이 더 충격이 주는 게 뭐냐면 이 피해자 신분이 군인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보통 이 시신 훼손이 상당히 잔혹하지 않습니까? 보통 시신을 잔혹하게 하는 것은 그 원한 같은 동기가 필요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원한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더 잔혹하게 훼손해가지고 그거를 유기한 게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 사건은 군인이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잔혹하게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경찰은 현재 이 장교의 휴대폰 잠금 해제했답니다. 그 잠궈 있는 거를 풀었대요. 그러면서 이 피해자와 두 사람 어떤 관계였는지 왜 살인까지 했는지 어느 정도는 좀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주로 피의자 진술에 근거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헤드폰을 통해서 어떤 관계였는지 그날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관건은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인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피의자가 휴대폰 암호를 직접 알려줬다고 합니다. 물론 그 이전에 경찰이 이미 휴대폰의 암호를 해제한 상태였습니다만 피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진해서 암호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지 아니면 수사에 협조해야 형이 낮아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는지 그 행동의 동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찰이 사실관계를 규명해낼지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